반갑습니다. EBS의 검정고시 과학의 손수희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2 과정이죠. 지구과학 영역에 해당하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문제들 미리 한번 연습해 보셨나요? 한번 풀어보셨다면 좀 어려운데 하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개념 확인 문제는 필수 출제되던 유형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약간 난이도 높은 것까지도 보기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기출문제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갑니다. 하지만 요 정도 학습해야지 실제 중학교 학교 다니는 친구들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실 검정고시 문제는 그것보다 약간 쉽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이상의 학습을 나중에도 생각하시려면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시는 게 나중에 또 고등학교 학력, 그 공부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자, 그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개념 확인 문제에 해당하는 거 필수 문제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림자를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둥글다는 거. 따라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사진을 딱 들이민 거니까요. 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보기를 보시면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것은요. 지구의 자전과 관계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둥글다는 증거에서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실 건데 그거는요. 태양이 동쪽으로 갈수록 빨리 뜬다였어요. 빨리 뜬다라는 개념에서는 이제 동쪽으로 갈수록 빨리 뜬다.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지만 이거는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나요? 그 다음 디귿 가겠습니다. 자, 계절에 따른 별자리 하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그렇죠. 지구의 공전. 지구의 공전으로서 별자리가 달라지죠. 계절에 따라서 계절 변화하면 지구의 공전을 딱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리을 살펴보시면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세계일주가 가능합니다. 마젤란의 세계일주 그쵸?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 표현 역시 지구의 둥근 증거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낮은 곳에 있는 것보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했어요. 그쵸? 시야가 볼 수 있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표현도 역시 둥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비읍에 해당하는 것은요. 달이 뜨는 시각이 매일 50분 정도 늦어진다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 지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는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 여기 태양이 있으면요. 태양이 있고 자, 여기 지구가 있을 때 지구는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또 스스로 뭐도 합니까? 자전도 하고요. 그러한 지구 주변을 누가 돌고 있죠? 이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 지구 주변을 그쵸? 이렇게 달이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그쵸? 자, 여기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함으로 그래서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자, 이 비읍에 해당하는 보기는 이제 참고로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맞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 때 달도 또 이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시간의 변동, 그쵸? 50분 정도 늦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억, 리을, 미음이지요? 바로 2번을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혹시나 이런 비읍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쵸? 중학교 과정에서 배울 때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신다면 우리 문제는 뭐라고요? 객관식. 그것도 보기가 4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답을 선택하시면 비읍에서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정답 나왔네 2번 이렇게 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습할 때 너무 부담은 안 가지시고요. 기본 위주로 충실히 해주신다면 충분히 검정고시는 뭐 한 방에 붙으실 거라고, 네,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일주일 동안 태양의 흑점을 관측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점의 관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고르시오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얘를 지금 이거 표시된 거 있죠? 네. 흑점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반전을 해놨어요.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라고. 네, 반전을 시켜놔서 여러분 볼 때는 하얀 점이네 그러실 건데, 그쵸? 우리 교재에 흑점 맞죠? 그쵸? 네. 자, 칠판이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반전시켜야지 여러분이 좀 잘 보이시거든요. 지금 요 주어져 있는 게 그럼 뭐라고요? 자, 흑점입니다. 흑점이 보니까 여기 위에 간 거하고요, 밑에 간 거하고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위에는 요만큼 갔죠? 밑에는 요만큼 갔어요. 그쵸? 네. 아하,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만큼 많이 움직였네. 그쵸? 이만큼 많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바로 태양의 표면이 무슨 상태다? 기체 상태일 때 이렇게 됩니다. 아, 기체 상태일 때 이렇게. 아, 지금 허리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도쯤에 해당하는 것이 허리춤 되겠죠. 네, 전체 태양의 모습에서 여기 적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그쵸? 많이 지금 이동한 것을 살펴보았을 때 태양의 표면이 기체 상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낮아진 게 아니에요. 흑점 부분이 온도가 낮은 거고, 지금 여기서는 흑점이 이렇게 이동한 관측 결과잖아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느 방에서 어느 방향으로 갔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적도 부분이 조금 많이, 그쵸, 이동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관찰 결과를 통해서 태양의 표면 온도가 낮아졌다. 이런 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쵸? 맞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온도가 낮아진 것은 흑점 부분만 온도가 낮은 거죠. 그쵸? 전체적인 표면 온도가 낮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태양의 공전 뭡니까? 아니죠. 그쵸? 공전 아니었고요. 태양의 자전 방향에 해당하는 것을, 그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겠습니다. 태양의 자전 방향이, 태양 자전이라고 한 번 더 쓸까요? 자, 태양의 자전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 서쪽에서 동쪽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지구에서 관측할 때 누가 흑점이, 이 흑점에 해당하는 흑점의 이동 방향을 살펴보니까 지구에서 관측할 때 흑점의 이동 방향이 동에서 서였던 거예요. 지구에서 관측할 때 동에서 서라면 태양 입장에서는, 그쵸, 자전할 때 서동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그쵸, 정리해 보니까 흑점의 이동 방향은, 그쵸, 흑점의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것은, 이동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쵸, 관측한 거잖아요. 관측했을 때 동에서 서이다. 맞습니까? 네,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태양의 자전 방향은 했으면 서동이고요. 우리가 관측했을 때 흑점이 이동하는 그 방향은 동에서 서이다. 정답 나왔네요. 몇 번이다? 4번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을 한 번 더 강조해 볼까요? 네, 이렇게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봤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들도 배웠어요. 태양 표면이 기체 상태라 여기가 지금 좀 더 많이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음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홍염 한번 살펴볼게요. 광구면에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생긴 불기둥. 그렇죠. 자, 볼까요? 요거 테두리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채층, 기억나시죠? 네. 이 부분이었고요. 이 채층이 바로 광구
바깥쪽에 있는 분홍색이 얇은 대기층이에요. 네. 분홍색이 어디 있더라? 자, 여기 분홍색 있네요. 네. 요거 지금 분홍색인데 느껴지십니까? 화면상으로 분홍색이 느껴지나요? 자, 이쪽이 바로 얇은 대기층. 채층이고요. 자, 그 다음 홍염은 여기에서 불기둥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가스 폭발하는 거. 네. 예, 불기둥처럼 보이십니까? 자, 얘가 바로 뭐라고요? 요게 바로 홍염. 자, 글자는 빨간색 잘 안 보일까봐 흰색으로 써봤습니다. 요게 빨간색, 그쵸? 요거 불기둥, 홍염이었습니다. 그럼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표현은 맞네요. 세 번째 갈게요. 태양의 표면에서, 자, 우리 대류현상 때문에요. 그쵸? 요렇게 대류하면서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마치 쌀이 이렇게, 쌀 씻을 때 쌀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쌀알무늬라고 했던 이 표현도 맞죠? 맞습니까? 태양의 표면, 광구 쪽에서 우리가 이 쌀알무늬하고 흑점을 관찰할 수 있었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흑점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자, 이러한 많은 양의 에너지 방출되는 폭발 현상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플레어 현상. 아하. 그렇다면 저희 코로나는 아니고요. 코로나는 이 엷은 이렇게 청백색의, 자, 요거 청백색처럼 느껴지십니까? 엷은 청백색의 엷은 느낌으로, 연하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해준 건데 느껴지십니까? 엷은 청백색의 대기층. 요게 바로 뭐라고요? 코로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구분을 했네요.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요. 앞에서 요거 이제 채찍, 홍련, 코로나도 다시 한번 더, 그쵸? 네. 정리하시면서 또 해주셔도 되겠죠? 쌀알무늬 아까 모습, 그런 것도 있었지. 또 흑점하고 비교했었지. 그래서 쌀알무늬하고 흑점은 광구 쪽에서, 그쵸? 태양의 표면이었고요. 채층, 홍염, 코로나 같은 경우는 태양의 대기층 쪽에서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채층, 홍염, 코로나는 계기 일식 때 관측이 잘 된다라고까지 했었죠. 자, 요런 식의 포인트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어 현상은 참고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다른 표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셨다면 충분히, 이거 뭐지? 플레어, 기억날 듯 말 듯 해도 정답이 나옵니다. 객관식의 또 장점이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그래서 먼저 확실하게 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행성 문제는 진짜 자주 나오는데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지만 하나하나의 행성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성하면 뭐라고 했어요? 대기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운석 구덩이가 많다. 누가 비슷하다고요? 달과 비슷하다라는 특징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성하면 뭡니까? 이산화탄소. 그렇죠. 대기가 많아가지고요. 온실효과 따뜻해서. 온도가 좀 높았어요. 금성하면. 맞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수금지, 지구는 우리 생명체, 존재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화성에 해당하는 것은 뭐 떠오르세요? 물이 흐른 흔적이죠. 과거의 흔적입니다. 화산. 화산에 해당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또 극관이라고 해서요. 계절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여름에는 극관이 작아지고 겨울에는 조금 많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우리 화성에 해당하는 것까지 하면 수금지화, 여기까지가 바로 지구형 행성이었어요. 지구형 행성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기들끼리 또 비슷한 특징이 있었죠. 누구랑? 이름 그대로 지구랑 성질이 비슷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구형 행성에서 수금지화, 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놓은 거니까 지구는 있으니까 수금지화, 맞네요. 그쵸? 지구형 행성에 해당하는 것은 질량이 작아요. 크기도 작아요. 그러나 밀도는 크다. 강조 드렸었죠. 그러나 밀도는 크다. 왜 그렇다고요? 지구형 행성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석은 밀도가 크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상대적인 거죠. 물론. 목성형과 비교했을 때. 목성형은 대부분 기체고요. 지구형은 대부분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지구형이 밀도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목성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성형에 해당하는 것은요. 지구형 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금지화 4개 제껴주시고요. 4개 제끼고 나서 목토천해입니다. 그럼 옆에도 한 번 더 써볼게요. 목성형 형성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목, 토,
천, 해. 자, 이거 딱 쓰는 순간 어때요? 그쵸? 아닌 게 보이시죠? 뭐가 안 보입니까? 그렇죠. 명왕성 너는 아니잖아. 너는 빼줘야지. 되시죠? 명왕성 같은 경우는 뭘로 분류했냐면요. 자, 외소행성입니다. 이건 뉴스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명왕성의 존재를 과학자들이 예전엔 이렇게 분류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로 변동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외소행성. 외소가 뭘까요? 그쵸? 우리 예전에 외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몸집이 작은 걸 얘기한 거였거든요. 요 외자가. 외소하다 할 때. 그럼 굉장히 작네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왕성은 외소행성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목성형은 따라서 목토천에 4개 끊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아닌 거 등장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정답 나왔습니다. 벌써 1번이라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목성형에서 질량 크다, 크기도 크다. 그 다음 밀도는 어떻다, 작다. 왜 그렇다고요?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벼운 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기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 가벼운 기체가 바로 대부분 수소나 헬륨과 같은 요런 거예요. 얘네들이 가벼운 기체였죠. 그래서 가벼운 기체로 구성되어 있음. 그래서 밀도가 작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을 체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 은하입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원반 모양이라고 했죠? 약간 비행접시 닮은 이 모양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주어진 모습에서 먼저 분석할까요? 바른 것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태양계는 C 위치가 아니라 우리 태양계가 어디 있습니까? 태양계는요. 이 중심에서 은하핵이죠. 은하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요? 중심에서 3만광년. 떨어진 지점의 위치.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여기 3만광년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쵸? C는 중심이라 될 수가 없겠다. C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B 3만광년 떨어졌으니까요. 그 다음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라고 제가 엄청 강조드렸는데 그쵸?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분류가 이렇게 바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지구과학 할 때, 그쵸? 아까 외소행성이라고 됐던 명왕성처럼 얘도 막대 나선 은하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우주를 계속 관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현재 지금 교육과정에서 막대 나선 은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정답 나왔네요. 2번 나왔고요. 그 다음 3번. 우리 은하의 중심은 뭐라고 했어요? 별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구의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여기서 상계성단 글자 마음에 안 들고요. 뭐라 바꿀까요? 구상성단. 구의 모양을 띠고 있는 공 모양 이거죠? 공 모양들의 이렇게 별들의 집단으로 촘촘하게 빽빽하게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상성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계성단은 어딘가요? 여기요. 나선팔 부분에는 상계성단이다. 나선팔 여기에는 존재하는 것이 상계성단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름에 해당하는 것은요. 여기 끝에서 끝까지 그 지름을 약 10만 광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3만 아니고요. 10만 광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름이 10만 광년이면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은 5만 광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답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은하도 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구상성단, 상계성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전체적인 뭐 지름, 네, 그리고 반지름, 그리고 태양계 위치, 또는 자, 막대에 나서는 아이다. 이런 존재감, 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의 특징이다. 자, 틀린 것을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구상성단은요, 구의 모양을 띠고 있는 별들의 집단이죠. 별들이 많이 이렇게 뭉쳐 있어야지 공처럼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쵸, 별들의 수가 많은 거고요. 이렇게 많은 별들이 이렇게 구상성단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자, 이건 뭐라고요? 늙은 별이다. 그리고 이 늙은 별은요, 어떻습니까? 자, 그 에너지가 점차 떨어져요. 자, 별의 온도가 낮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별의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색깔이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세트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구상성단에 해당하는 특징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위치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의 모양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 별들이 빽빽하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은하의 중심을 자리 차지하겠죠. 나선팔이 아니라 분포 위치는 은하의 중심, 은하의 중심을 은하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상계성단은 산자가 흩어질 산자예요. 흩어져 있어요. 별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별들은요, 상대적으로 젊은 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젊은 별은 에너지가 좋아요. 별의 온도 높다. 이렇게 별의 온도가 높으면요, 색깔은 푸른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러한 상계성단에 해당하는 것은 자, 나선팔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교하면서 한 번 더 각각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들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 체크 3번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배운 거 투데이 키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문제 출제가 잘 되는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흑점 출제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쵸? 네, 별표 체크해 주시고요. 행성에 해당하는 특징 보여주고요. 다음 중 그 행성이 누군지 찾아라. 보기 중에서 그 행성의 이름을 찾아라. 그런 문제, 그쵸?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 모습에서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그쵸? 그 성단이라든지 성운에 해당하는 거 있죠?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요 성단. 뭡니까?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이 있죠.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중에서 그쵸, 그 특징을 알려주고 선택하는 그러한 지문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하 자체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은하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성단의 위치도 기억하시면서 특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요. 다지기 학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